MBA를 처음 가게 된 이유가 저는 사실 연봉을 확 올려보자, 내가 회사에서 임원이 되려면 미국 MBA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없었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큰아이가 태어난 지 한 돌 된 시점에서 서울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빡센지를 이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가려는 마음을 그때 먹었고, MBA를 하는 거는 그냥 원 오브 댐이었을 때 당시 뭐 회사에서 해외 법인을 보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외 이직을 그냥 바로 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어요. MBA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가족이랑 함께 가는 결정을 한 건데,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숙고 과정을 거쳐서 그 최종적인 마음을 먹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녀 교육 부분이 굉장히 컸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타지에서 애를 키울 수가, 이게 포커스였고, 단지 이제 차이는 다른 기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lateral move였다면 이거는 그냥 완전한 investment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또 아내가 반대가 좀 심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음 한 5개월은 저 혼자 나와 있어요. 그때까지 이제 한국에서 이것저것 정리도 하다 이런 부분들. 근데 결국에는 와이프가 바이인을 하게 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로 막상 나와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 아이 만 3살이었는데 이미 그 나이 때에도 차이가 커요. 뒤꿈치 들고 안 걸어 다녀서 다른 아이들하고 플레이데이트 하는 또 너 몇 살이야에서 시작하지 않는 대화가 얼마나 더 풍부해지고 애한테는 더 그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그 earning potential도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여기가 높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 회사들의 이제 초기 연봉 이런 것들을 서로 보면서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부부로서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을 했어요. 정말 락바름을 많이 찍고, 관계에 있어서도. 근데 오히려 한국에 있으면 서로 이제 업무가 바쁘고 일상이 바빠서 안 할 대화들을 굉장히 압축해서 한 번에 한 거죠. 우스갯소리로 MBA 오면 황혼 이혼을 할 가능성은 확 떨어진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그 서로 많은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더 돈독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초반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혼자 왔으니까, 미국에 혼자 갈 때 혼자 갔으니까 적응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학교를 개강을 해도 학교에 가서 그냥 혼자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파트너가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학교 생활도 매니지하면서 동시에 가족도 매니지해야 되고, 가족이 잘 적응하는지 이런 것도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고, 뭔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초반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이 좀 어떠셨어요? 처음 한 2달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일상을 세팅하는 게,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아이를 처음에는 집에서 온전히 와이프가 볼 생각이었다가, 이제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걸 알고 프리스쿨을 우리가 또 얼른 알아보기 시작해야 했고, 공교롭게도 그해 3월, 그 다음에 3월부터가 또 코로나의 시작이었거든요, 미국.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게 겹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히 세러다운한 느낌으로 지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거의 한 1년 정도는 우왕좌왕하고, 다니던 프리스쿨도 이제 영업을 그만한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옮겨야 했고, 그거에 맞춰서 이사도 해야 됐고, 정작 미국 오니까 이 생활이 얼마나 무료하고 심심한지 와이프가 체감하면서, 제가 몇백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직접 진짜로 행문이 불여일견인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갈등들, 와이프가 뭘 할지를 좀 찾아준다는 표현은 좀 본인이 찾는 거를 어쨌든 그냥 서포트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단기적인 플래닝이 사실상 불가능한, 왜냐면 제가 그때 인바이트를 받을 때 인바이트를 리센드하는 회사가 또 굉장히 많았던 학년이거든요, 저희가 코비드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지금 돌아보면 와이프가 아니라 다른 분하고 제가 그걸 같이 하라고 했으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감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이 가장 큰 도박이에요. 이제 다들 슬기롭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모두가 겪는다는 생각하면 조금 더 위안이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진 않던데 나중 돼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건 꼭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미국 현지에서 온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프로세스를 다 거치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들어요. 맞아요. 처음에 미국 오기 전에는 뭐 가서 그냥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같이 따라왔다고 하긴 그렇지만 또 따라온 거죠. 따라오신 파트너분들, 뭐 남자분이 뭐 MBA를 하면 아내 되는 분들이 따라오신 거고, 여자분이 MBA를 하면 남편 되는 분들이 따라오시는 건데, 뭐 그런 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항상 바쁘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데, 혼자 덩그러니 미국에서 혼자 집에 있고 이러면은 굉장히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호소하시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진짜 현실적인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막상 오기 전에는
보면은 좀 잘 생각을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네,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데 결국에는 집에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내가 언어적인 문화적인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한인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회를 가면 어쨌든 같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또 치고받고 아웅다웅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의 와이프가 미국에서 어떤 커리어를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일찍. 원래 계획은 제가 먼저 졸업을 해서 일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 차례로 우리가 진행해보자. 이게 원래는 계획이었는데 결국에는 와이프도 미국에서 커리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학위를 먼저 해야겠다. 어떤 학위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같이 한 거죠. 그 와중에 우리 신 교수님처럼 혼자 헬렐레 오신 분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복싱도 하고 술도 먹고 친구들하고 어디 포토리코 여행도 가고 하는 동안에 저는 집에 앉아서 제 그런 우리 또 반려자의 미래를 같이 계획했고, 조금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 졸업하고 나서 그게 어떤 형태가 되었냐면 둘 중에 하나의 커리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왜냐하면 둘 다 어느 순간 레오프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올인하지 말고 서로 리즈너블한 범위 안에서 서로 이제 설거지 빨래 가지고 쌈박질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커리어를 유지를 하되, 거기서 뭔가 큰 포텐셜이 나오면 그때는 전폭적으로 서로 응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내일 당장이라도 저는 와이프가 $1 million 오퍼를 받는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또 이것도 너무 자신있게 말해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마인드셋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렇게 이제 더블 커리어를 하고 있는 제 주변 미국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똑같거든요. 와이프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남편은 어디 테네시에 있는 좋은 직장을 잡은 말이에요. 아틀란타에 있어요. 그럼 처음에 1년은 헤어져서 지내요. 근데 결국에는 가정이라는 거를 더 중시하고 싶어 하고, 그러려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의사결정 어떻게 해가느냐가 그 커플 나름의 다이나믹인 것 같고, 그거는 일반화시키기가 어렵고. 근데 이제 저희는 겨우 미국 와서 이제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겨우 조금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은데, 누군가 커플 둘 중에 한 명이 미국으로 MBA를 가게 된다면 그 사람만 거기 가서 커리어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고민을 먼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한 명만 가고 한 명은 그냥 뭔가 따라가서 희생한다가 되는 순간 이게 엄청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넓은 미국의 풍경한 땅에서 결국은 나랑 내 파트너 둘만이 있는 세상이 되는데 거기서 내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억울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부채의식 없이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이제 결국 우리 세대는 희생을 하게끔 크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 세대들의 이것도 좀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들이 해오신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포지셔닝을 어느 한쪽 이제는 안 하기로 굳게 결심한 세대거든. 그래서 더더욱 이제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민을 다니던 시절에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가 지고 나면 누가 이런 개념들은 이제 졸업을 빨리 해야 되고, 이게 오히려 더 그래서 부담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나가서 한 사람 학비하기도 힘든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투자인 거고, 그 투자를 둘한테 최대한 합리적으로 밸런싱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 분이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학위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해 나가시고 커리어도 이제 각각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거 보면서 되게 아이디어란 모습, 물론 그 물밑에선 굉장히 많은 발장구가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 단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요거는 꼭 제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MBA에 가셨을 때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나요? 오버올 그냥 이벤트가 돼도 괜찮고, 아니면 수업이 이렇더라, 아니면 미국 친구들은 이렇더라 라든지. 그냥 저는 애들이 얼마나 어린지가 가장 놀라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듣고 말로 듣는 거하고 막상 가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제가 만으로 32, 3 요원절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26살인 친구였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커리어 한 3년 쌓고, 그리고 딱 봐도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하고 치열한 친구였는데, 얘가 나보다 지금 8년은 앞서 있는 거구나, 커리어가. 그게 굉장히 좀 큰
그리고 이제 특히 듀크가 조금 더 연령층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제가 미국인 친구 하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애 아빠들은 오면 가장 1차적인 충격이 내가 커리어와 얼마나 뒤쳐져 있다는 뜻인가 이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 스토리텔링이 항상 전화위복이 돼야 되니까 졸업하는 시점이 되면 어떻게 이게 관점이 바뀌냐면 그 어린 친구들 물론 똑똑하고 치열하고 돈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이제 저축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조금 나이를 먹고 온 게 어드밴티지로 작용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업 경험이 조금 더 기니까 특정 과제나 개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단지 그거를 이제 성문화 시켜주는 프로세스인 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득했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졸업하고도 그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또 계속 연결하고 연락할 수 있는 문구가 트인다는 그것도 굉장히 큰.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가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리크루팅이나 이런 거는 굳이 안 여쭤보고 혹시 MBA에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거는 꼭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오시면 일단 그랜드 캐니언 찍어야 돼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리고 뭐 나야가라도 한번 보러 가야 되고. 근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꼭 뭐 한인 가족이 아니어도 되고 이어도 되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랜드 캐니언은 수천 년 동안 있었고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 있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나 짧고 지금 돌아봐서도 가장 아쉬운 게 제가 인스타 피드를 보다가 어떤 친구가 올린 스토리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 하나 남기고 싶은데 내가 얘하고는 이 정도 관계는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머뭇거림이 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 더 주변 클래스메이트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냈고 아이들이 더 많은 추억들을 서로 간에 쌓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MBA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거는 좀 다르게 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에 굉장히 민감했던 시절이에요. 2년 동안 학생이니까. 그리고 돈이 없고 이제 딱히 뭐 저축해놓은 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이제 빚을 까먹으면서 했던 학교 생활이라서. 근데 그때 그 50불 100불에 좀 벌벌 떨면서 경험들을 조금 더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돈을 펑펑 쓰셔라.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빚지는 거. 맞아요. 저도 여행 좀 더 갈 걸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특히 한국 돌아오고 나서는 사실 미국에 있으면 유럽도 가깝고 중남미도 가깝고 되게 여행하기 좋은 세팅이고 뭐 미국 안에서도 여행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뭐 리크루팅 때문이든 뭐 돈 때문이든 뭐든 되게 많이 못했던 게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좀 더 이제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 아까 아이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가겠다는 어떤 큰 결정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아내분께서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와보니까 아이가 자유롭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거의 밸류를 느끼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보실 때 그 선택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렇다면 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뭐 여지가 없이 저희는 너무나 잘한 선택인 것 같고 답변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차이예요.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국영수 하는 그 시간을 여기서는 이제 온전히 스포츠에다가 쏟아요. 그리고 조금 슬프게도 사회 구조는 한국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이 단순히 학교 놀이터에서 소셜라이징을 할 수 있던 시절이 이제는 끝났어요. 부모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볼을 하지 않으면 그 소프트볼을 하는 친구들하고 친구가 되기 어렵고 축구를 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사교육이 나름 여기도 존재하는 한국하고 큰 차이는 여기서는 이제 직접 드라이브를 해서 드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생각해보면 왕복 30분, 1시간 내 인생도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구나 이지만 그 차 안에서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가면서. 그리고 이거를 꼭 뭐 장미 픽처로 제가 그리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생활 자체가 더 풍부해지는 이제 그런 아웃도어 액티비티라든지 관점이
점의 차이도 한국에서는 같은 반에 외국인 친구가 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만나는 친구마다 아빠 이 친구는 미국인이야 라는 문장은 전 들은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나고 자랐어도 아이들은 자기의 루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우크라이나니 얘는 이탈리아니 얘는 아이리시 이렇게 이제 아이들끼리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미 인지를 그런 부분들이 아이의 세계관에 조금 더 큰 임팩트를 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향후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부모인 저희들보다도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여유롭다는 게 이제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저희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고민은 근데 미국 대학 학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건 좀 우리가 또 간과했다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그 전까지 그 물질적인 풍요도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일단 기도하고.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입학을 앞둔 분들께 특히 커플로 내가 가는데 파트너가 같이 가는 이런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아직까지는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과거 커리어하고 결부지어서 1대1 매칭이 되는 그런 커리어 트랙을 타야 가능성이 또 올라간다 등등 뭐 커리어 코칭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들 받으시겠지만 저희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고 언어도 또 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심지어 제가 있는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회사 안에서 영어는 떠듬떠듬하지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지 이제 꼭 테크니컬하지 않은 롤인데도 얼마든지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언어나 문화가 이제 1번 장애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조금 더 그 오픈 마인드로 이게 뭐 저희 부부의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웃긴 게 남편이 제가 셀링을 할 때보다 지나가는 누군가가 MBA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 미국 생활에 긍정적인 얘기 한마디 해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사실이지만 뭐 팩트는 팩트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 디스커션에 있어서도 최대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어요. 나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하고 좀 큰 차이 너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느끼는 희망의 정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망을 소망하시면서 나오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eat success.